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기 막막하셨죠? 오늘은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핵심 개념,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포스팅 시작 질문 기억나세요?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네, 바로 자유전자입니다. 오늘 이 자유전자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자유전자가 대체 뭐고 이게 왜 전기현상의 기본인지 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블로그 자료의 핵심 질문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그 포스팅 제목이자 기출 문제였죠.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 질문이요. 선택지가 1번 중성자, 2번 양성자, 3번 분자, 그리고 4번 자유전자였고요. 자료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정답은 4번 자유전자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 자유전자일까요? 전문가님, 정의부터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자유전자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힌트인데요. 아시다시피 원자는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들이 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를 끌어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구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아, 구속력. 잡아당기는 힘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자에 있는 모든 전자가 이 구속력에 다 똑같이 세게 묶여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원자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궤도를 도는 전자들은요, 이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거든요. 아, 멀리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의 에러지만 외부에서 받아도 원자핵의 영향권에서 쉽게 벗어나서 물질 내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원자핵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태의 전자, 이걸 바로 자유전자, 영어로는 프리 엘렉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블로그 자료 설명도 정확히 그렇죠. 원자핵의 구속량을 벗어나 물질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 마치 자기 집, 즉 원자를 나와서 마을, 그러니까 물질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주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물질에 이런 자유전자가 막 풍부하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원자에게 꽉 묶여 있지 않고 물질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다. 이게 자유전자군요. 그럼 이 자유전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이게 바로 전기 현상의 아주 근본적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또 시험에서 다루는 여러 전기 현상들 있잖아요. 특히 전류라는 것의 실체가 바로 이 자유전자의 움직임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 전류요? 네, 블로그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유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전하 운반자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이요. 전하 운반자. 네, 자유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 음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류, 일렉트릭 커런트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입니다. 아, 그 흐름 자체가 전류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전선의 건전지를 딱 연결하면 전압이 걸리잖아요. 네. 이를 통해 전기 회로가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전선 속에서 실제로 막 움직이면서 전기를 전달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자유전자라는 거네요.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배우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시험 볼 때 이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시험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지점이 바로 거기예요. 아,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전류의 방향은 편의상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요. 이걸 우리가 관습전류라고 부릅니다. 관습전류, 약속이군요. 네, 약속이죠. 하지만 실제로 금속 도선 안에서 움직이는 건 뭐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자들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밀려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아, 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전자의 실제 이동 방향이랑 우리가 약속한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죠. 이거 중요하네요.
네, 중요합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회로를 해석할 때는 주로 그 약속된 전류, 즉 관습 전류의 방향을 써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요. 하지만 실제로 전하를 운반하는 주체가 누구냐 또는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와 같이 좀 더 근본적인 원리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자유전자의 실제 움직임, 즉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유전자가 음전하를 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 이동 방향은 전류 방향과 반대라는 걸 명확히 기억하시는 게 혼동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약속된 전류 방향과 실제 전자의 움직임은 반대다. 이걸 확실히 구분해야 시험에서 함정에 안 빠지겠군요. 좋습니다. 그럼 자유전자가 전류를 만든다는 것 말고 혹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을까요? 블로그 자료에서 열전도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자유전자는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금속 막대기 한쪽 끝을 불로 가열하면 다른 쪽 끝까지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네네,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뜨거운 쪽에서 에너지를 얻은 자유전자들이 물질 내부를 엄청 빠르게 이동하면서 다른 원자들이랑 막 충돌하거든요. 이 충돌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아, 전자가 열도 옮기는군요. 네. 그래서 금속이 전기도 잘 통하지만 열도 잘 전달하는 좋은 열 전도체인 이유가 바로 이 풍부한 자유전자 덕분입니다. 오, 신기하네요. 물론 뭐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전기전도만큼 아주 직접적으로 자주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유전자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약하면 자유전자는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류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도 하는 꽤 다재다능한 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전기랑 열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혹시 이 자유전자가 얼마나 있느냐, 혹은 얼마나 잘 움직이냐에 따라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블로그에서 구리선이랑 반도체를 예로 들었던 게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물질이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게 하느냐, 이걸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전도성은 그 물질 안에 자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이 전자들이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블록에서 예로 든 구리, CU는 대표적인 금속 도체, 컨덕터죠. 네, 구리선 많이 쓰니까요. 맞아요. 구리 원자는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비교적 쉽게 내놓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구리 덩어리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1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손톱보다 좀 작은 부피의 구리 조각 안에도요. 약 10의 23제곱개에 달하는 자유전자가 있다고 추산될 정도예요. 10의 23제곱개요. 와, 상상도 안 되는 숫자네요. 그렇죠. 거의 뭐 원자 하나하나가 자유전자를 내놓고 돌아다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렇게 자유전자가 워낙 풍부하니까 구리는 전압을 조금만 걸어줘도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즉 전기 전도성이 매우 우수한 거죠. 아, 그래서 구리가 전선 재료로 많이 쓰이는 거군요. 자유전자가 엄청 많아서. 네,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좀 다르다고 했죠? 네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뭐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얘들은 도체와 부도체,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의 딱 중간 성질을 가져요. 순수한 상태의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아주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부도체처럼 전기가 잘 안 통해요. 아, 원래는 잘 안 통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미량의 특정 불순물에 살짝 섞어주거나 이걸 도핑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온도나 빛, 전압 같은 외부 조건을 바꿔주면 자유전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 조절이 가능하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불순물을 넣으면 자유전자의 수가 확 늘어나서 도체처럼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유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 이걸 전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아하. 그래서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IC 칩 같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자 부품들이 바로 이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뭐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근본에는 자유전자의 수를 조절해서 전기적 특성을 바꾼다는 원리가 깔려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체는 원래부터 자유전자가 아주 많아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고 반도체는 평소엔 별로 없지만 우리가 원할 때 자유전자를 만들거나 조절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이다.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제 이걸 전압이나 저항 같은 다른 개념들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들도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들이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자유전자의 개념을 딱 잡고 나면 전압이나 저항의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올 거예요. 앞에서 제가 전압은 자유전자를 밀어내는 펌프 같다고 비유를 했었죠. 네네, 기억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압이라는 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 즉 전위차를 의미합니다. 전위차. 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전위가 높은 곳, 즉 플러스 극에서 전위가 낮은 곳, 마이너스 극 쪽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하려는 힘. 이게 전기장인데 이 힘의 원천이 바로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유전자를 미는 힘이 더 강해져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아, 전압은 미는 힘이군요. 그럼 저항은요? 저항, 레지스탄스는 이름 그대로예요. 자유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로 나타냅니다. 자유전자가 물질 내부를 막 이동할 때 가만히 있는 원자핵이나 다른 전자들이랑 계속 부딪히거든요. 충돌해요. 아, 충돌하는군요. 네, 이 충돌이 자유전자의 순조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게 바로 전기저항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나 길이, 단면적, 온도 같은 거에 따라서 이 충돌하는 빈도나 방해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항값도 달라지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도체는 자유전자가 아주 많고 또 원자 배열이 비교적 규칙적이라서 전자가 이동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래서 저항이 작고요. 반대로 고무 같은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고 이동 경로도 막혀 있으니까 저항이 아주 큰 거죠. 아하, 전압은 자유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압력 같은 거고 저항은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로군요. 와, 이렇게 보니까 그 유명한 옴의 법칙, V 이퀄 I안 있잖아요. 거기서 전압 V, 전류 I, 저항 R의 관계가 왜 그렇게 되는지 훨씬 직관적으로 와닿는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전류 I라는 게 결국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자유전자, 즉 전하량의 양인데 전압이 크면 미는 힘이 세니까 전류가 커지고 저항이 크면 방해가 심하니까 전류가 작아진다. 이런 관계가 딱 성립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옴의 법칙은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전기회로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유전자들의 흐름 I는 걔들을 밀어주는 힘 V에는 비례하고 그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R에는 반비례한다.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잖아요. 네네, 그러네요. 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직류회로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이버 블로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파고든 내용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자유전자였습니다. 첫째, 자유전자는 원자핵의 구속력에서 벗어나서 물질 내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띤 전자다 이거였고요. 둘째, 이 자유전자들의 집단적인 이동이 바로 전류의 실체다. 그리고 전기 회로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점도 확인했죠? 네. 셋째, 실제로 전선 속에서 이동하는 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자유전자지만 우리가 약속한 전류의 방향, 즉 관습 전류는 반대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라는 점, 이거 꼭 유의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넷째, 물질 안에 자유전자가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쉽게 움직이느냐가 그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도체는 자유전자가 매우 풍부하고 반도체는 그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전압은 자유전자를 움직이는 힘, 저항은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해하면 옴의 법칙 같은 기본 공식도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와,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방금 정리해 주신 이 핵심 내용들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유전자 이퀄 음전하 운반자 이퀄 전류의 근원, 이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블로그 포스팅의 그 핵심 질문이었죠.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 질문에 그냥 자유전자라고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게 답인지, 그리고 그게 다른 전기 개념들, 뭐 전류나 전압, 저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본 개념을 아주 탄탄하게 잡으신 겁니다. 네네. 그리고 금속도체에 자유전자가 풍부하다는 사실도 시험에서 자주 활용되니까 그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자료를 가지고 정말 시험 합격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유전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단순히 개념만 외우는 것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다른 개념들이랑 이렇게 연결해보는 과정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자유전자가 원자핵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류를 만든다는 걸 배우셨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전기회로에서 이 자유전자들의 자유로운 흐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부품, 그러니까 저항기 같은 걸 사용하는 걸까요?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왜 그 흐름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으로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배우시게 될 저항의 역할이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유전자의 흐름을 만드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 흐름을 제어하는 원리까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응용력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학습 내용까지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있게 학습하셔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꼭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